광주에서 열린 법원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홍하 서남대 설립자와 여수 대림산업 사고 등의 사법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법원과 검찰의 이중잣대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서는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병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40대 병원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의사가 많은 광주에서 일주일에 2곳꼴로 병의원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대정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농민들에게 희생만 강요하지 말라며 쌀 목표 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선대 교수들이 임시총회를 열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총동창회장의 이사 사퇴와 개방이사 선임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법원 검찰 국정감사가 광주에서 있었는데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진 수사와 판결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겁니다. 반면 전라도와 5.18을 비하하는 사건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1,000억 원대 교비 횡령의 주범 서남대 이홍하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은 국감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홍하 씨가 3차례나 횡령을 저지르고도 계속 풀려나왔던 데는 지역 법관 출신들이 한몫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홍하 씨의 변호인도 여기 지역 법관 출신의 변호사고요. 또 이홍하 씨의 큰 사위가 마찬가지로 사법시험 동기고 동양 출신이고 6명의 사망자에는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건 책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나는 판결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사람 6명이나 죽었는데 그럼 앞으로 10명, 20명 죽어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질 거고 반면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준 종편의 5.18 왜곡 사건과 전라도 비하 댓글 사건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5.18 그 즈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제 곧 눈 오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상한 그 절차, 이게 무슨 인권을 위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도가니 사건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던 이 지역에서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결에 유난히 관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지적에 대체로 수긍한다며 국민의 법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수사와 판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를 놓고는 여야 의원들끼리 서로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켜야 한다. 아니다. 수사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이어서 정영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전국의 검사들이 상사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는 이른바 검사 동일체 원칙이 광주고검 국정감사장에 다시 등장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전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의 수사 외압 발언이 항명, 하극상이라며 새누리당이 들고 나오고 있는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강조했고 박성재 광주고검장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검사 동일체의 원칙이 무너지면은 검찰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검찰 동일체의 원칙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모자라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검사 동일체 원칙보다도 중요한 것은 수사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대선 개입 문제가 본질은 간 것도 없고 그 동일체 원칙만이 남아있어야 되는가. 당초 검찰청법에 명시돼 있던 검사 동일체 원칙은 지난 2003년 여야 국회의원 전원 찬성으로 개정돼 이미 사문화됐지만 정치권 공방의 소재로 10년 만에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 40대 병원 원장이 자신의 병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에 병원 운영하기가 극히 힘들어져 주위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이 굳게 잠겨 있는 광주의 한 병원. 휴업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30분쯤 이 병원 원장 44살 김모 씨가 병원 주사실 침대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의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는 상태였고 휴지통에서는 프로포폴 마취제 5병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병원장 김 씨가 자신에게 프로포폴을 투여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로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할 때 이용하는 수면 유도제인 프로포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을 투약하면 숨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원장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5년 전에 개업한 김 씨가 2년 전부터 갑자기 환자가 줄면서 병원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최근엔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독촉 전화를 자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병원 경영이 좀 어려운 거요. 그 돈이 이제 좀 자금난에 좀 시달리고 막 그랬겠지. 이제 손님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김 씨는 어젯밤 병원 직원에게 그동안 고마웠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와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네, 이처럼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은 특히 우리 지역이 심합니다. 경쟁이 치열해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 보니 사나흘의 한 곳꼴로 문을 닫는 곳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윤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은 텅텅 비어있는 이 건물엔 동네 의원이 있었지만 운영난 때문에 지난 2월 문을 닫았습니다. 이 동네 의원도 6개월 동안 비어있다가 새로 바뀐 주인이 최근에야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오픈한 한 달 넘었는데요. 인수 받았어요. 올 들어 지난 9월까지 광주에서 폐업한 병의원은 모두 78곳. 3.5일에 한 곳꼴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도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병의원이 새로 생기기 때문에 전체 숫자는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은 점점 심해집니다.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도 광주는 298명으로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습니다. 게다가 중대형 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리다 보니 동네 의원들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간단한 감기 같은 환자도 대학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아직도 우리나라에 있죠. 그럴수록 병의원들은 최신 장비에 투자하고 그만큼 경영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선 최신 장비를 쓰고 선택의 폭도 넓다는 점에서 나쁠 게 없지만 의료계의 과당 경쟁과 경영난은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한간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어떤 과잉 진료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희들도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5년부터 KTX가 개통하고 수도권으로 환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지역 내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라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은행 매각을 위한 실사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광주은행 인수 예비 후보 6곳은 오는 12월 18일까지 8주 동안 은행 측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와 재무 구조 등을 분석 평가합니다. 또 인수 후보들은 12월 23일로 예정돼 있는 본 입찰을 앞두고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광주은행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친 뒤 내년 초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의회 전주현 의원은 오늘 열린 본회의에서 학교 청소 용역 인력들이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다며 임금을 인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주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광주시 교육청이 청소 용역업체 인력 150명을 동원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청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평균 월급이 71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교과부 지침에 따라 관련 사업비가 3년째 동결되면서 사업이 변칙 운영되고 있다며 임금 인상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 가격이 8년 만에 바뀌는데 정부가 겨우 4,000원 올려주겠다고 하자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8년 동안 물가는 참 많이 올랐죠.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확한 쌀 포대들이 도청 앞에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정부가 제시한 쌀 목표 가격 인상안에 반발한 농민들이 벼야적 시위에 나선 겁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직불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정부의 쌀 목표 가격은
80kg당 17만 4,083원. 농민들은 8년 동안 동결됐던 쌀 목표 가격이 겨우 4,000원밖에 안 올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도 농심을 쳐버리고 있으며 농업을 전시하고 있다. 농민회는 쌀 목표 가격 23만 원이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물가는 30% 이상, 쌀 생산비도 20% 넘게 올랐는데 쌀값은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농가 적자만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쌀값을 물가 조절용으로 생각을 해서는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 농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정부는 목표 가격을 높이면 쌀 생산이 늘어나 오히려 쌀 가격이 내려갈 공산이 크다며 당초 인상안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별로 벼야적 시위에 돌입한 농민회는 쌀 목표 가격 23만 원 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조선대 교수들이 이정남 총동창회장의 사퇴와 개방이사 선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임시 총회를 열어 구경영진 복귀 거부와 18 정신을 훼손한 총동창회장 이사 승인 포기, 법과 정관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 규정 준수 등 3개항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교수들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조선인 행동하는 양심의 날 집회에도 대거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 진선기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대가 학교 안에 있는 헌혈의 집을 폐쇄하고 커피숍을 내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진선기 의원은 전남대 헌혈의 집이 전국 헌혈의 집 114곳 가운데 6번째로 헌혈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폐쇄를 강행하려는 것은 국립대의 존립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민주인권대학으로서의 명성에도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국의 폐철도 부지 가운데 활용 중인 땅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민주당 임내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폐철도 부지 가운데 18%만 사용 중이었고 23%는 노는 땅으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59%는 사업 검토나 매각 예정 등 사실상 유휴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놀고 있는 폐선 부지가 전남 지역에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충남에 비해 30배에 달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일용직 근로자 55살 양모 씨가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양 씨가 5년 전 어깨를 다쳐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